헌법 파괴와 내란의 행위는 국가의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혹독할 것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제 조항에 보면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 또한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고 내란 수괴 또한 그렇습니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나 중요임무 종사자는 이처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 종사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한 군인들,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한 군인들은 사법적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고, 아니 오히려 이런 군인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의하여 상처받은 군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참 군인들, 이런 군인들의 명예를 우리 국민들께서 구별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참 군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사기와 명예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는 작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은 필요 없습니다. 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국회의원 등 요인 체포 시도까지 있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금지된 행위가 대상이었고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조사조차 있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너무나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고형 개업,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그나마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자백한다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걷긴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에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합니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7차 변론 기일입니다. 지난 6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될수록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힘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을 하려면 협력과 양보를 기초로 입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국정 운영에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2대 총선 참패 직후 마지못해 한 차례 야당 대표와 협의를 했을 뿐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25년 애산한 시정연설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회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국가 운영 능력, 정치력 부재를 극약 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상 매체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의 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믿으며 우리들은 오늘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